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17. 마이너스 랜드에서 구출 작전. 찰리는 속삭이듯 말했다. 눈꽃마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곳이네요. 소름 끼치는 곳이에요. 윙카씨도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늘 그렇단다. 하지만 찰리, 우리는 할 일이 있잖니. 그러니 헤쳐나가야지. 짙은 안개는 여전히 가실 줄 몰랐다. 문을 빼고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윙카씨, 혹시 여기도 동물들이 살고 있나요? 거물거물이라는 놈들이 많이 살지. 위험한 동물인가요? 놈에게 물리면 위험하지. 거물거물한테 물렸다나면 10중 8구 목숨을 잃게 된단다. 엘리베이터는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면서 천천히 나아갔다. 검은 회색빛을 띤 끈끈한 안개가 윙카씨와 찰리를 휘감았다. 거물거물이라는 놈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어떤 것과도 비슷하지 않아, 찰리.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단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거물거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느껴지지도 않아. 네 몸을 이빨로 물 때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그랬다가 이미 한 발 늦은 셈이지. 이미 놈들에게 당한 뒤니까.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놈들이 우리 주위에 수도 없이 모여 있을지도 모르네요? 그럴지도 모르지. 찰리는 갑자기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찰리가 다시 물었다. 물리면 바로 죽나요? 처음에는 네 몸이 줄어들고 잠시 후면 나누어지지. 하지만 모든 것은 아주 천천히 진행된단다. 시간이 오래 걸려 무척 오래 진행되거든.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지. 그런 다음에는 너도 놈들처럼 되고 마는 거야. 문을 닫으면 안 될까요? 예, 안타깝지만 그럴 수가 없단다. 유리를 통해서는 할머니가 보이지 않을 거야. 습기도 많고 안개가 너무 짙어서 말이다. 그렇잖아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찰리는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시커먼 안개 속을 열심히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지옥이 바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뜨거운 불만 없지. 분위기가 어쩐지 신성하지 못하고 어떤 끔찍하게 사악한 것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쥐직은 듯 고요하고 적막하다 못해 텅 빈 느낌이야. 하지만 무언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리저리 휘감고 피어오르는 뿌연 안개 때문인지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을 품은 강한 물체가 무슨 일인가를 벌이고 있는 느낌이 몹시 들었다. 갑자기 팔꿈치를 쿡 찌르는 것이 느껴졌다. 찰리는 깜짝 놀라 펄쩍 뛰었다. 그 바람에 하마터면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질 뻔했다. 미안하다, 나야. 윙카씨였다. 찰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휴, 순간적으로 전... 그래, 무슨 생각이 들었을지 안다, 찰리. 어쨌든 너랑 같이 와서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 전에야 별 수 없이 혼자 다니기는 했지만 너 같으면 이곳에 혼자 올 마음이 생기겠니? 아니요, 전혀요. 그때 윙카씨가 어딘가를 가리키며 외쳤다. 저기 계시는구나. 아니구나, 아니야. 이런 저 어두컴컴한 구석 쪽에서 할머니를 언뜻 볼 것 같았는데 맹세할 수 있어. 잘 봐라, 찰리. 찰리가 소리쳤다. 저기예요. 보세요. 어디? 야, 손가락으로 가리켜봐라, 찰리. 할머니가 다시 사라져 버렸어요. 형체가 뿌옇게 흐려지면서 사라졌어요. 윙카씨와 찰리는 다시 소용돌이치며 피어오르는 잿빛 안개 속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찰리가 다시 소리쳤다. 저기요, 빨리요. 바로 저기예요. 안 보여요? 그래, 보이는구나. 나도 봤어. 더 가까이 가보자. 윙카씨는 뒤편으로 손을 뻗더니 여러 개의 단추를 눌러대기 시작했다. 찰리는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를 구해놓으려고 저희가 왔어요. 자욱한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너무나 희미한 할머니. 할머니의 몸을 통해 안개가 보였다. 할머니는 속이 환히 들여다 보였다. 할머니는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찰리와 윙카씨는 할머니의 얼굴과 가운 같은 것에 휘감긴 할머니의 어렴풋한 윤곽만 볼 수 있었다. 할머니는 소용돌이치는 안개 속을 길게 누워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찰리가 속삭여 물었다. 왜 저렇게 누워 계시는 걸까요? 그야 마이너스가 되었기 때문이지. 찰리, 너도 마이너스 기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텐데 이렇게... 그러면서 윙카씨는 허공에다가 손가락으로 한 일자를 그렸다. 엘리베이터는 미끄러지듯 가까이 다가갔다. 유령의 그림자와도 비슷한 조지아나 할머니 얼굴은 이젠 채 90cm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찰리는 문 밖으로 팔을 뻗어 할머니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다. 손이 할머니의 몸을 뚫고 지나쳐 버렸던 것이다. 찰리는 안타깝게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할머니는 또다시 멀어졌다.
갑자기 윙카 씨가 소리쳤다. 물러서! 윙카 씨는 재빨리 연미복 뒷자락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분무기를 꺼냈다. 마치 원통형 스프레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파리를 잡을 때 쓰던 구식 분무기 같았다. 윙카 씨는 분무기를 그림자에 불과한 조지아나 할머니에게 겨누었다. 그러고는 손잡이를 뒤로 당겼다가 힘차게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구멍에서 미세한 검은 입자들이 세 차례 뿜어져 나왔다. 그러자 조지아나 할머니의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윙카 씨는 기쁜 나머지 쿵쿵 뛰며 소리쳤다. 명중이다. 두통을 다 써서 구해냈단다. 할머니를 아주 적절한 플러스로 돌려놓았어. 바이트몽크로 말이다. 어디로 사라지신 거죠? 그야 물론 원래 있던 곳이지. 공장으로 말이다.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말이다. 얘야, 이젠 뜨거운 피가 흐르는 완벽한 플러스가 된 거라니까. 자, 가보자. 거물거물 녀석들이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해. 윙카 씨는 잽싸게 단추를 눌렀다. 문이 닫히더니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가 손살같이 공장을 향해 출발했다. 윙카 씨가 찰리에게 일렀다. 다시 벨트를 매라 찰리. 이번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빠져나갈 거니까 말이야. 엘리베이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표면을 향해 로켓처럼 솟아올랐다. 윙카 씨는 분무기를 연미복 뒷자락 어딘가에 있는 엄청나게 큰 주머니 안에 다시 집어넣고 나서 말했다. 이런 구닥다리를 써야 하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야. 촌스럽잖니? 하지만 어쩌겠니? 그 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하려면 찰숟가락에 정확한 양을 덜어서 입에다 조심스럽게 떠먹어야겠지. 하지만 마이너스가 된 사람 입에다 어떻게 양을 떠먹인단 말이냐. 자신의 그림자에게 약을 먹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래서 분무기를 쓸 수밖에 없었단다. 온몸에다 뿌리는 거지.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찰리가 미심쩍은 듯 물었다. 이번엔 제대로 된 거겠죠? 네? 오, 물론이지 찰리. 아주 만족스럽게 되었단다. 좀 양이 지나쳤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얘야, 만약 젊은 움파룸파 사람을 노인으로 만드는데 바이타민크 4방울로 충분하다면... 윙카 씨는 말꼬리를 흐리며 두 손을 위로 올렸다가 힘없이 무릎 위로 떨구었다. 얼굴이 다시 창백해진 찰리가 물었다. 할머니에게 양이 넘쳤을 수도 있다고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양을 뿌리신 거예요? 찰리는 점점 걱정이 되었다. 왜 3번이나 뿜었어요? 온몸이 푹 젖었을 거예요. 윙카 씨는 넓적다리를 탁 치며 맞장구 쳤다. 그래, 흠뻑 젖었을 거다. 푹 젖었을 거다. 하지만 찰리, 그건 시시한 일에 신경 곤두세울 건 없어. 중요한 것은 할머니를 구해냈다는 거니까. 더 이상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게 중요하단다. 멋진 플러스가 되셨잖니? 할머니는 근사하고 멋진 플러스가 되었다네. 너와 나보다 더 근사한 플러스가. 문제는 얼마나 나이가 많아졌을까 하는 거지. 103세보다도 더 많을까? 18. 세계 최장수 노인.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기 시작하자 윙카 씨가 외쳤다. 찰리, 우린 승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구나. 사랑하는 너의 가족은 다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문이 열렸다. 초콜릿 강과 움파룸파 사람들, 그리고 한가운데 커다란 침대가 놓여있던 바로 그 초콜릿 방이었다. 조할아버지가 뛰어나오면서 반갑게 외쳤다. 찰리,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가 무사히 돌아왔구나. 찰리도 할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리고 나서 찰리는 엄마와 아빠에게 안겼다. 찰리가 물었다. 여기 계셔요? 조지아나 할머니 말이에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조할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침대를 가리켰다. 그러나 얼굴은 정작 자신이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아무도 침대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침대 쪽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은 찰리뿐이었다. 찰리는 어른들을 해치고 침대로 걸어갔다. 침대 한쪽으로는 갓난아이가 되어버린 조세핀 할머니와 조지 할아버지가 이불 속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맞은편 쪽에는 윙카 씨가 찰리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려놓으며 말했다. 놀라지 마라. 어쩔 수 없이 나이를 좀 지나치게 드셨을 뿐이니까 내가 미리 경고해 주었잖니. 버켓 부인이 윙카 씨에게 버럭 소리치며 따지고 들었다. 대체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불쌍한 우리 어머니. 침대 맞은편에서 베개에 기대 앉아 있는 사람은 찰리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기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고대 화석이라고나 할까? 살짝 움직이는 걸 보면 그럴 리는 없는데, 아니 캑캑 소리까지 내고 있잖아.
만일 아주 늙은 개구리가 사람들의 말을 몇 마디 흉내낸다면 그런 소리를 낼 것 같았다. 캑캑거리는 목소리가 말을 했다. 이런 사랑스러운 찰리가 아니냐. 찰리는 울먹였다. 할머니, 조잔 할머니. 자그마해진 할머니의 얼굴은 마치 식초에 푹 절인 호두 같았다. 주름이 얼마나 심하게 패였는지 입과 눈은 말할 것도 없고 코는 거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담요 위에 놓인 손은 쭈글쭈글한 주름 덩어리 같았다. 버켓이 부부뿐만 아니라 조할아버지는 두려워서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침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서서 보고만 있었다. 윙카 씨는 웬일인지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윙카 씨는 두 손으로 쭈글쭈글한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님,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맑고 눈부신 날입니다. 그래, 기분은 어떠십니까? 조지아나 할머니는 캑캑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나쁘진 않소. 좋아요, 좋아. 네, 나이 치고는 말이요. 잘 됐네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할머니의 정확한 연세를 알아내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 조치를 취하지요. 버켓 부인은 입술을 꽉 다물고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서 더 이상 뭘 할 생각 말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을 준 거잖아요. 윙카 씨는 돌아서서 버켓 부인을 몰아붙였다. 이런 어리석기 짝이 없는 멍청한 아주머니 같으니라고. 아니, 어차피 노인이기는 마찬가지인데 좀 더 늙은 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게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정상으로 회복될 수도 있는데 아니 윙카바이트를 벌써 있었습니까? 하나만 먹어도 20년을 젊게 해주는 약을요? 할머니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꽃다운 이빨 청춘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요. 버켓 부인은 한 살 배기 조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다시 따져 물었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남편은 아직도 기저귀를 떼지 못한 갓난아이인데. 윙카 씨는 부인을 다독거렸다. 부인, 모든 일을 차분차분 하나씩 풀어나갑시다. 버켓 부인은 고집을 부렸다. 전 절대로 그 몹쓸 윙카바이트를 사용하게 허락할 수 없어요. 댁이라는 사람은 우리 어머니를 또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릴 게 뻔해요. 그 소리에 조지아나 할머니가 끼어들며 말했다. 난 또 마이너스가 되기는 싫다. 무시무시한 마이너스랜드로 가게 되면 고물고물 녀석들한테 당하고 말 거야. 윙카 씨가 할머니를 진정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드릴 테니까요. 정확한 양을 드시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우선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할머니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알아야만 얼마나 많은 약을 드셔야 할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버켓 부인은 생각이 달랐다. 뭐가 분명 그래요? 한 번에 하나씩 주면서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부인. 지금 같은 심각한 경우에 윙카바이트를 하나씩 먹으면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정확한 양을 한 번에 먹어야 합니다. 단 한 번으로 끝내야 해요. 하나씩 먹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는 연세가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절대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버켓 부인도 단호했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어요. 윙카씨도 곱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인.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금 두통이 아주 심해서 아스피린 3알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하나만 먹고 4시간을 기다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두통이 나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에 약을 몽땅 삼켜야 합니다. 윙카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버켓 부인은 마침내 허락했다.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겠다면 할 수 없군요. 윙카 씨는 공중으로 뛰어올라 발차기를 하고는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조지아나 할머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캑캑거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모르겠소. 오래전부터 나이를 세지 않았거든. 대충도 모르시겠어요? 할머니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당연히 모르지. 나처럼 나이가 많아봐. 당신도 별 수 없을걸.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내셔야 해요. 갈색 호두처럼 자그마하고 쭈글쭈글해진 할머니 얼굴에 더 깊은 골이 패였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오래된 화석 같은 할머니가 너무나 신기한지 움파룸파 사람들은 침대 주위로 점점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두 갓난아이는 여전히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다. 윙카 씨가 물었다. 예를 들어 한 100살쯤 되신 것 같나요? 110살쯤요? 아니면 120살쯤요? 소용없다오. 나 원래 숫자에 약하거든. 윙카 씨가 탄식을 했다. 아, 정말 참담한 일이군요. 몇 살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또다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우울해지는 기분이었다. 윙카 씨도 예외가 아니었다.
버켓 부인이 물었다. 이번에는 영 망쳐버린 거죠? 네? 찰리는 침대로 다가가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지금 몇 살인지 따지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어났던 사건을 기억해보세요.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일 말이에요. 예를 들어 제일 오래전의 일로 기억나는 게 뭔지, 그러면 도움이 될지 모르는데. 찰리,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었단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말이야. 하지만 그 중에 몇 개는 기억하시죠? 오, 잘 모르겠구나, 얘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하나둘은 기억해낼 수도 있겠지. 찰리는 조바심이 났다. 좋아요, 할머니, 좋아요. 제일 오래전의 일이 뭔 것 같아요? 찰리, 그건 정말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할 거다. 할머니, 저처럼 어렸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 중에서 기억에 남아있는 게 없을까요? 푹 꺼져버리 푹 꺼져버린 작고 까만 눈이 희미하게 반짝이더니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희미한 웃음이 언뜻 떠올랐다. 할머니가 말했다. 배가 하나 있었어. 배가 기억나는구나. 한 번도 그 배를 잊은 적이 없어. 계속해보세요, 할머니. 배라고요? 어떤 종류의 배였는데요? 그 배를 타셨어요? 물론이야. 내가 탔던 배란다. 우린 모두 그 배를 타고 왔어. 어디서 탔었는데요? 어디로 가는 배였는데요? 찰리는 안달이 나서 계속 다그쳐 물었다. 그건 알 수가 없구나. 아주 어린 아이였거든. 할머니는 다시 베개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배였어. 참 예뻤는데 이름이 말이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름까지 기억할 수 있겠니? 찰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찰리 얼굴이 흥분으로 발그레졌다. 만약 제가 이름을 대면 생각날까요? 어쩌면 그래. 아마 들으면 생각날지도 모르겠다. 찰리는 큰 소리로 이름을 댔다. 메이플라워? 할머니는 베개에 받쳤던 머리를 꼿꼿이 세워들었다. 바로 그거다, 찰리. 네가 알아냈구나. 메이플라워.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지. 찰리는 신이 나서 공중공중 뛰며 조할아버지를 큰 소리로 불렀다. 할아버지, 메이플라워가 미국으로 떠난 게 몇 년도였지요? 메이플라워는 1920년 9월 6일 플리머스 항구를 떠났지. 할머니는 나지막한 소리로 따라했다. 플리머스, 그것도 생각나는구나. 그래, 틀림없이 플리머스였어. 찰리는 놀랍기만 했다. 1620년이라고요? 이런 세상에. 그럼 할아버지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972년에서 1620년을 빼야 하니까 그러니까 재촉하지 마라, 찰리. 그러면 300하고 52구나. 버켓이는 놀라 외쳤다. 이런 기가 막힌 노릇이 있나? 장모님이 352살이라니? 찰리가 덧붙여 말했다. 그보다 더 많다는 거죠, 할머니? 그게 몇 살 때였어요? 한 8살 때쯤요? 내 생각엔 더 어렸던 것 같아, 찰리. 아주 어린아이였거든. 한 6살쯤이었는지 몰라. 그럼 358이군요. 윙카 씨는 얼른 자랑스럽다는 듯이 외쳤다. 그게 바로 바이타 윙크의 위력이지. 내가 그랬잖니. 강력한 이야기라고 말이다. 버켓 씨는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었다. 300하고도 58이라 믿을 수가 없군. 조할아버지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살아오면서 겪었을 그 모든 일을 생각해봐라. 버켓 부인은 울먹거렸다. 불쌍한 우리 어머니, 도대체 어쩌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부인. 이제 신나는 일이 시작됩니다. 윙카바이트를 가져와라. 한 움파룸파 사람이 큰 병을 들고 와서 윙카 씨에게 건네주었다. 윙카 씨는 병을 침대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물었다. 부인, 어머님이 얼마나 젊어지셨으면 좋겠습니까? 버켓 부인은 주저없이 대답했다. 78이요. 이 모든 소동이 벌어지기 전 그 나이 그대로 돌려놓으세요. 하지만 할머님은 그보다 젊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버켓 부인은 동의하지 않았다. 분명 아닐 거예요. 너무나 위험해요. 조지아나 할머니도 같은 생각이었다. 너무 위험하지. 위험하고 말고 장난척 하다가 나를 다시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릴걸.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계산을 좀 해야겠네요. 윙카 씨가 그렇게 말하자 움파룸파 사람 하나가 칠판을 들고 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나왔다. 윙카 씨는 주머니에서 분필을 하나 꺼낸
꼬는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환자의 현재 나이 358, 목표로 정한 나이 78, 젊어져야 할 횟수 280. 윙카바이트 한 알이 20년을 젊게 하니까 280을 20으로 나누면 주어야 할 약의 수 14. 정확하게 14알의 윙카바이트가 필요하군요. 민카 씨는 침대에 놓여있던 병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고 윤기가 흐르는 자그마한 노란 약을 14알 꺼냈다. 민카 씨가 지시를 내렸다. 물! 또 다른 움파룸파 사람이 물잔을 들고 왔다. 윙카 씨는 14알을 모두 물컵에 떨어뜨렸다. 부글부글 거품이 일었다. 윙카 씨는 조지아나 할머니의 입술 가까이에 잔을 받쳐들고는 말했다. 거품이 일 때 들이키세요. 단숨에 말입니다. 할머니는 물을 들이켰다. 윙카 씨는 뒤로 훌쩍 물러서더니 주머니에서 커다란 청동시계를 꺼내들며 외쳤다. 잊지 마세요. 1초 1년씩입니다. 280년이 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4분하고 40초가 걸리겠군요. 한 세기라는 시간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사람들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너무 고요해서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처음 얼마 동안은 할머니에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않았다. 눈을 지그시 감고 누운 할머니 얼굴에서 이따금씩 푹 꺼져버린 피부가 조금씩 경련을 일으키는 듯했고 자그마해진 손도 위아래로 꼼지락거렸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윙카 씨가 소리쳤다. 1분 경과 60년 젊어졌습니다. 버켓 씨가 말했다. 제가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별 차이가 없지요. 300살도 넘은 사람한테서 60년이 떨어져 나갔다고 무슨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버켓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니. 윙카 씨가 다시 외쳤다. 2분 경과 120년 젊어지셨습니다. 그제야 할머니의 얼굴에 뚜렷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피부가 전체적으로 경련을 일으키면서 깊게 파였던 주름살은 점점 펴지기 시작했고 푹 꺼져 있던 입과 코도 도드라지기 시작했다. 버켓 부인이 다시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머니. 제발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움찔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할머니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으며 소리쳤다. 소식을 들었어요.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대요. 버켓 씨가 말했다. 머리가 이상해지시는가 보군. 윙카 씨가 반박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를 겪고 계신 겁니다. 윙카 씨가 다시 외쳤다. 3분 경과. 이젠 1초가 다르게 주름살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갑자기 또 외쳤다. 게티스버그 리 장군이 도망치고 있다. 몇 초 후 할머니는 무척 고통스럽게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다. 그분이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어. 그분이 돌아가시다니. 버켓 씨가 목을 앞으로 쭉 뽑더니 물었다. 누가 죽었는데요? 할머니는 울먹거렸다. 링컨 말이다. 저기 기차가 지나가네. 찰리가 말했다. 할머니가 직접 목격하신 게 틀림없어요. 현장에 계셨나 봐요. 윙카 씨도 맞장구 쳤다. 그곳에 계신 거야. 적어도 몇 초 전에는 말이다. 버켓 부인은 혼란스러웠다. 누가 좀 저에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대체. 윙카 씨가 다시 외쳤다. 4분 경과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이제 40년만 젊어지면 됩니다. 찰리가 할머니에게 덥석 뛰어들며 말했다. 할머니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정말 너무 기뻐요. 버켓 부인은 아직도 믿기가 어려운 모양이었다. 그야 의도한 대로 뚝 멈춰지면야 그렇겠지. 버켓이도 끼어들며 말했다. 10중 8구 멈추지 않을걸. 언제나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잖아. 윙카 씨는 반박을 했다. 제가 책임지고 맡아서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었군요. 할머님은 이제 78이 되셨습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참을만 해요. 참을만은 해. 하지만 잘난 척하는 늙은 꽁치 같은 떡댁은 아니요. 할머니는 예전 그대로였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부터 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심술궂고 언제나 투덜거리는 조지아나 할머니 그대로였다. 버켓 부인은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끌어안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딸을 한편으로 밀쳐내며 물었다. 아니 근데 침대 맞은편에 있는 저 바보 같은 누가 갓난 아이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버켓 씨가 대답했다. 그중 한 아이가 장모님의 바깥 양반이십니다. 할머니는 기가 막혔다. 무슨 헛소리? 조지 이 양반 어디 있는 거야? 버켓 부인이 남편을 거들었다. 어머니, 애비 말이 맞아요. 왼쪽에 있는 아이가 아버님이세요. 나머지 한 아이가 조세핀 할머니시고요.
조지아나 할머니는 윈카 씨에게 사납게 삿대질을 해대며 욕을 퍼부었다. 이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 양반, 도대체 어쩌자고? 윈카 씨가 말했다. 자자자, 나이도 저물고 있는데 제발 법석은 그만 떱시다. 모두들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찰리와 저한테 전부 맡겨주시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다른 분들도 예전 모습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